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자, 박혜연 아나운서 혹시 무인 판매점 가본 적 있으세요? 저 가본 적 있긴 해요. 네. 밥 먹을 때도 요즘은 주문을 무인 그렇죠. 기계 통해서 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이용을 네, 해봤는데요. 네. 최근 강릉에서요. 농산물 무인 판매 1호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좀 운영하고 있는 분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강릉농업기술센터 사과자율모임체 회장과 백령 사과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계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인 판매 1호점을 시범 설치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운영을 결심하기까지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 요즘 점점 각박해져가는 시대에 농업 농촌이 할 수 있는 어메니티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였습니다. 네, 자 어쩌면 농촌의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한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농산물 무인 판매점에서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실 예정인가요? 예, 저희 백령 사과농원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비롯해서 사과즙, 사과칩, 사과잼이 있고요. 네. 지역에서 생산되는 드릅, 대드릅, 눈개승마, 산마늘, 고사리 등 나물 종류와 호박, 오이, 양파, 가지, 감자, 고추 등 텃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철 농산물이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한 게요. 이 무인 판매 1호점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가격은 시중 가격과 좀 차이가 있나요? 예. 시장보다 30% 정도 저렴하고요. 신선한 농산물일 뿐만 아니라 양도 시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곳 무인 판매장을 방문하고 또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 물건 값을 어떤 방식으로 좀 지불하게 되나요? 대부분은 매장에 물건 값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본인이 네. 직접 현금함에 넣으면 되고요. 네. 현금이 없을 때에는 카카오페이나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요즘 특히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그렇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계좌 이체가 된다고 하니까 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무인 판매장 새로운 시도인데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세요? 예, 시골의 잉여 농산물을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농민과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과 믿을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든든한 정을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방송을 보시고 무인 판매장에 관심을 갖는 농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부 사항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믿고 살 수 있는 믿음으로 판매되는 무인 농산물 판매장이 되어진다면은 무인 판매장 소임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 무인 판매장 운영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신 만큼 이곳을 찾는 소비자분들도 좋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좀 구매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네. 이 무인 판매점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깻잎과 미나리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또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농촌국민기자단의 취재 파일 정보가 돈이다라는 코너인데요. 돈이 되는 곤충이죠. 동해등해를 직접 취재한 농촌진흥청 SNS 기자 두 분을 모시고요. 동해등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가락동 365 4월 30일 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1,626톤, 과일과채 1,424톤, 일반 채소 4,918톤 들어왔습니다. 총 7,969톤 반입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746톤 더 많이 들어왔네요. 무는 475.6톤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506.2톤, 한 506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30.5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1,456원, 최고가는 11,700원, 최저가는 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9,924원을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시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532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무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25일부터 오늘까지는요, 계속해서 가격은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5일 가격 1,700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쭉 가격은 오르면서 오늘 가격 11,7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배기 배추도 보시죠. 90.6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03.5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2.85톤, 13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알배기 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5,730원, 최고가는 8,400원, 최저가는 4,7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5,730원입니다. 어제는 5,904원이었고요. 어제보다 174원 떨어졌습니다. 네, 알배기 배추 8kg 상품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9,5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26일부터 28일까지 좀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어제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7,200원까지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8,4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쑥갓도 보겠습니다. 28.37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6.42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8톤 정도 줄었습니다. 쑥갓 4kg 상품 기준 평균가 3,846원이고요. 최고가는 5,400원, 최저가는 3,2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4,987원이었고요. 오늘은 3,000원대까지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네, 등락과 비교해보면 어제보다 1,141원 하락하면서 평균가 3,84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쑥갓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5일에서 6일 상승세 보였습니다. 6,300원을 기록했고요. 이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였고 28일 때 다시 상승하는 듯했는데 오늘은 가격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격은 5,4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쑥갓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채소 깻잎입니다. 깻잎 시세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입 물량부터 봐야겠죠. 네, 깻잎 오늘 38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2.68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24.5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깻잎 백속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14,652원입니다. 최고가 19,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12,751원, 오늘은 14,652원입니다. 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901원 더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죠. 4월 25일 15,000원인데요. 이 가격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시세를 형성한 겁니다. 그 이후에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29일 어제 기점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1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그래프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 초반을 봤을 때는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4월 11일 때부터는 상황이 반전이 되면서 이 기간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14,652원이고요. 가격은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경남 밀양시가 11,02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충남 금산군은 13,070원이고요. 충남 서천군 7,33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9,500원, 평균가는 13,07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깻잎의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오늘 한낮 온도가요, 좀 초여름까지 좀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좀 포근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나온 이곳 가락동 최근 엽채류의 가격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약세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좀 다뤄볼 바로 채소가 깻잎에 대한 경매 상황인데 깻잎의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을까요?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시고 자세한 경매 분위기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깻잎답게 오늘 깻잎 색깔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 회사복입니다. 네, 회사 복장인데 다 푸릇푸릇하니 엽채류 색깔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서두에 이야기를 하기를 오늘 날씨 좀 따뜻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 에어컨 틀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따뜻했는데 전반적으로 채소 분위기가 그렇게 좀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경미사님.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가지고 뭐 엽채류 품목들이 뭐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뭐 70%에서 80%밖에 안 가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뭐 힘드시겠죠, 농민들이 자체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만큼이나 좀 이렇게 포근해지길 바랬는데 좀 연이어서 계속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이게 사실이에요, 경미사님. 네, 맞습니다. 자, 깻잎에 대한 분위기도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전반적으로 좀 반입량이 좀 차이를 최근에 보이고 있나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저번 주에 비해서 저번 주 쪽 지방 시세가 약하다 보니까 가락시장 쪽으로 물건들이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들면서 저번 주 후반에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쪽 반입량이 저번 주보다 좀 줄어가지고 한 10톤 정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한 70톤에서 80톤 사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어제 경우에 저번 주보다 한 10톤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반입량이 한 80톤 정도 반입된 상황이고요. 지난주하고 비교하자면 한 10톤 정도 이제 감소한 모습인데 이렇게 좀 반입량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좀 따뜻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양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금산 쪽 물량은 전체적으로 늘고 있고요. 밀양 쪽 물건들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물량 자체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그렇죠. 반입이 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반입량은 크게 좀 걱정할 정도의 어떤 등락폭이 있는 건 아닌데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가격 아니겠습니까? 예, 네, 좀 경락가 듣고서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이 뭐야 이런 얘기 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맞습니다. 가격이 예.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요? 지금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키로 단가를 따지면은 뭐 한 4,300원대로 경매가 됐었는데 어제 그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뭐 3,000원대 좀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박스당 봤을 때는 한 2,000원, 3,000원 사이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평균 가격대가 그럼 11,000원 선으로 지금 경락가 형성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3,000원 정도 가격이 좀 떨어진 상황인데 예, 예. 작년하고 좀 동기간 대비 비교를 해보자면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저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물건 좋은 것들이 22,000~23,000원대부터 해가지고 형성이 됐었고요. 평균적으로 15,000원, 16,000원 형성이 됐으니까 올해 비교했을 때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여전히 뭐 깻잎 역시도 좀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가격이 좀 많이 좀 하락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매삼 이 정도 시세면요, 좀 산지에서 좀 받아들이는 가격대 좀 어느 정도 시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산지 쪽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5,000원대 이상은 받으셔야지 기본 소득이 나올 건데 지금 한 11,000원대, 12,000원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뭐 아주 흡족한 시세는 아닌데 그 엽채류 품목들을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깻잎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아유,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엽채류 가격들이 너무나 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그냥 흔하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뭐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생산비, 인건비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깻잎은? 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 채소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품질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깻잎 준비를 해오셨는데 예. 보면서 좀 품질 좀 볼까요? 네, 깻잎 지금 제가 가져온 물건이 좋아요. 예, 금산 쪽 물건이거든요. 네네. 작업을 잘 하시고 크기도 크지 않고 적으로 깔도 좋고 물건 자체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비닐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을 경우에 바닥 쪽에 습기가 고이면서 물건 부패가 바닥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습기를 좀 제거를 하시고 물기가 좀 적게 하시는 게 뭐 좋은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는요, 이렇게 기온 좀 올라가면서 이제 부패 부분을 우리가 가장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예. 좀 어떤 좀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될까요, 산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작업 스타일이 작업이 전체적으로 새벽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뭐 새벽에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슬 자체가 이제 이슬이 온 상태에서 작업들을 하시면은 네. 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물기가 적도록 네네. 이슬이 적도록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금산이나 밀양 쪽 작업을 하시는데 밀양 쪽 물건들 중에 끝물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건 자체가 노란 물건들이 많아요. 최대한 선별해가지고 네네.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좀 철저한 좀 통풍 작업들 좀 관리를 잘해서 올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중도매인들의 좀 구매력, 우리 깻잎 구매력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요? 지금 내 거예요. 저번 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물건 자체가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뭐 일요일까지도 물건 살려는 의지가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재고량이 줄고 반입량이 줄다 보니까 중매인들 자체가 이제 뭐 살려는 의지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장보다 어제 시세가 뭐 기본적으로 한 1, 2천 원대 또 올랐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죠, 사실. 네, 아유, 우리 좀 중도매들 구매력이 좀 나와서 좀 팍팍 구매를 해주셔야지 또 우리 깻잎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구매력은 그나마 조금 양호하게 좀 원활해졌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중도매들이 좀 구매 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 좀 구매할 때 어떤 부분들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요? 기본적으로 중매인들 자체적으로 유통업체를 많이 거르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고려할 사항이 물건 부패가 없는 거를 제일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건 자체가 뭐 노랗거나 뭐 검게 변한 거나 이런 물건 자체를 기피하고 뭐 상품들 삼성이 좋은 것들을 구매하기 때문에 뭐 그쪽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사실. 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제 가장 뭐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상품들의 이제 부패적인 부분인데 좀 산지에 계신 우리 농민 여러분들에게 좀 출하에 좀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좀 돈 될 수 있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선별 자체를 좀 강화를 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깻잎 자체가 크고 작고 이런 물건에 따라 가지고 중매인들 사가지고 이제 납품 들어가는 지역이 틀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잘게 딸고 이렇게 이쁘게 딸수록 유통업체들 쪽으로 물건 가기 때문에 시세가 비싸게 나오고 큰 물건 자체가 물건이 클수록 시세가 적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건 자체가 부패 없이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선별해서 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한마디로 좀 철저한 선별만이 또 예.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패 부분은 사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지금부터입니다. 뭐 5월, 6월로 갈수록 이제 가장 우리가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풍 작업 좀 철저히 하시고요. 자, 뭐 이번 주 좀 아직 주초입니다. 네, 뭐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되게 좀 좋은 시세 계속 유지할까요? 네. 지금 5월 초에 들어서 그 행사들이 많잖아요. 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전체적으로 외식들이 많이 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일도 많이 잡혀 있고 유통업체 거래 물량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자체는 올 초에는 좀 오를 전망이고 뒤에 가면서 이제 행사들이 끝나면서 시세가 좀 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입장을 해서는 좀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예, 예. 올라야죠. 지금 그쵸, 주초로 그쵸. 간대로 예, 좀 예, 예. 좋은 분위기 전해주셔야 되는데 예. 사실 5월로 가면서 다양한 행사들이 많아요. 맞죠, 가정의 맞죠. 달. 예, 말 예. 그대로 우리 쌈 싸먹을 일들이 좀 많은데 요즘 최근에는요 고기에 쌈을 잘 안 싸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채소까지 곁들여 먹어야 우리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깻잎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한 3,000원 정도 가격이 하락한 모습이긴 하지만요. 말 그대로 좀 지속적인 소비 그리고 꼼꼼한 선별만 잘해서 올려보내 주신다면은 뭐 그래도 엽채류 중에서 우리 깻잎 시세 좀 선방하고 있다고 하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찾아뵐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 잘 사는 농촌을 위해서 준비한 특집 코너인데요. 농촌 국민 기자단의 취재 파일 정보가 돈이다입니다. 자, 오늘 네. 이 코너에서는 돈이 되는 곤충이죠. 동해 등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스튜디오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꽉 차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든든하고요. 또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직접 취재한 농촌진흥청 SNS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청년분들인데요. 한 분씩 먼저 좀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해주시죠. 네. 네. 농촌진흥청 SNS 기자이자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손윤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2학년 재학 중인 농촌진흥청 SNS 기자 정시은입니다. 네, 두 분 모셨는데요. 이 농촌진흥청 SNS 기자단은요, 농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두 분처럼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주부와 직장인 그리고 농업인 등 누구나 지원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기자단이 된 이유가 먼저 좀 궁금합니다. 네. 농업이라는 산업은 생각보다 꽤 재미있고 다양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농업하면 어렵다 또는 힘들다라는 수식어를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농업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고 싶어서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굉장히 든든한 좀 지원자를 한 명 얻은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네, 제가 더 든든한데요. 네. 시은 씨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셨어요? 네, 저는 시골에 할머니가 살고 계셔서 농촌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요. 옆에서 농사도 돕고 갓단 작물로 요리도 해보고요. 농촌이 저한테는 재밌는 일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농촌진흥청 SNS 기자단 모집글을 보게 됐고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농촌진흥청 SNS 기자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사를 좀 기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일단 기자단은 농촌진흥청의 연구 성과 또는 이제 관련된 농업, 농촌의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재로 취재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요. 네. 또 취재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나면 취재 기획서를 세우고 또 기획서에 따라서 이제 인터뷰나 체험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취재를 하고 또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직접 찾아내서 취재를 하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요. 이 두 분이 직접 취재한 바로 곤충 동해등해입니다. 어떻게 이 동해등해 취재 아이템으로 선정하게 됐나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 자원이 쓰이고 네. 그리고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등해는 환경 정화 곤충으로서 이러한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이 점의 매력을 느껴서 취재 아이템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송 기자님 취재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셨나요?
네, 저희는 전북 김제에 위치한 동해등의 곤충 사육농장에 다녀왔는데 네.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네. 입구를 찾아가는 데만 15분 정도 걸렸던 것 그 정도로 같아요. 넓군요. 네, 대지가 16,000평에 건물 면적이 3,000평 정도로 실제로 자동화된 곤충 사육농장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전북 김제 그런 곳이 있었다니 처음 알았네요. 그렇습니다. 저도요. 네. 그러니까요. 자, 동해등에 정말 원 없이 봤을 것 같습니다. 동해등에 어떤 곤충이던가요? 네, 동해등에는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으로 성충의 몸 길이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1에서 2cm 정도 되고요. 네. 전체적인 색상은 흑색입니다. 특이한 점은 유충 모양 그대로 색깔만 변해 번데기가 된다는 점이죠. 동해등에는 주로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에 분포하고 재래식 화장실 또는 가축 분뇨 부근에서 발견하기 쉬운 곤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동해등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송 기자님? 네, 동해등에는 파리목에 속하는 만큼 아무래도 생김새가 파리를 많이 닮아서 네. 좀 네. 해충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데 유충은 유기성 팽이분인 가축의 분뇨나 또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성충은 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사실 사람에게 해가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유익한 동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이 동해등해가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동해등해가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를 바로 처리하지는 않고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세척, 압축, 분해 및 가열 등 몇 가지 과정을 거쳐 음식물 쓰레기 분말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목해볼 점은 동해등해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곰팡이나 세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해등해 유충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현재는 보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것뿐 아니라 네. 쓰레기 분해하는 과정에서 곰팡이나 세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 친환경 산업으로 확실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송 기자님, 동해등해가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분해할 수 있는 건지 좀 조사가 됐나요? 네. 동해등의 유층은 마리당 1.6g에서 3g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네.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되는 유층의 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10kg 기준으로 봤을 때 동해등의 유층을 5,000마리를 투입을 하였을 때 약 80%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지파리 그리고 갈색 거저리보다 분해량률이 더 높고요. 또 분해 과정에서 악취가 좀 덜한 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역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능력이 우수한 곤충이다 이런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사업화가 어려웠던 걸까요? 네, 기존에는 동해등해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 먹이 저장 시설과 사육 시설 등의 검사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화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동해등해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말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몇몇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꽤 들어가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현재는 동해등해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 상황인가요? 네. 농촌진흥청은 대표적인 환경전화 곤충인 동해등해를 활용해서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규제 개선을 통해서 동해등해분 생산시설 기준과 검사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의 신설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기존에는 규정이 없어서 하루 100kg 이하만 취급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량 취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량 취급도 가능하게 됐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쯤에서 직접 취재한 좀 기자들의 견해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 동해등해가 대한민국 농촌 경제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나요? 우리나라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약 8천억 원 정도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선 동해등해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고 또 이에 따른 손실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또 곤충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데 이 동해등의 산업을 농촌으로 가져와서 또 양성을 시키면 농촌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또 농촌이 동해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저희가 좀 잠시 후에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집도 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아마 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요. 각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아마 동해등에 대한 관심을 또 네,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되게 사실 생소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시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과일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외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96.3톤 반입됐고요. 어제 237.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0.82톤 감소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9,906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45,000원, 최저가 3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7,000원대였는데요. 오늘 4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3,129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24일 평균가를 보시면 35,700원이었는데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4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49,906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올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4월 1일부터 4월 한 13일경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4월 11일부터 올해 가격이 좀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한 13일부터 4월 20일경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고요. 이후에 19일부터 올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좀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49,906원 가격 형성했는데요. 여전히 지난해보다 가격 낮은 추세입니다. 자, 이어서 사과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00.9톤 반입됐고요. 어제 78.8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2톤 정도 증가했네요. 사과 미시마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715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31,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만 원대였고요. 오늘 35,000원대까지 올랐네요. 자, 어제보다 가격 5,006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4월 24일부터 4월 25일에 좀 하락했다가 26일에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네요. 4월 27일에 보시면 21,876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35,715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가격이 4월 11일경에만 지난해 가격이 좀 높았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11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높습니다. 4월 23일에도 반짝 지난해 가격이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23일부터 다시 올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35,715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11.5톤 반입됐고요. 어제 128.7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보다 물량 17톤 정도 줄었네요.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면 자, 어제 15,588원이었고요. 오늘은 15,8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223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24일은 17,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이후에 4월 26일부터 좀 급격히 상승하면서 27일 가격 보시면 2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하락하다가 어제 29일부터 약간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6,000원의 최고가 형성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평균가 15,233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258.1톤이고요. 어제 339.7톤이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81톤 정도 줄었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입니다. 3kg 상품 기준이고요. 오늘 12,000원대, 어제는 11,9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약간 상승했네요. 204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원대 형성하고 있는데요. 4월 24일 15,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지만 이후에 조금 하락하면서 4월 27일 13,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4,000원의 최고가 형성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양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7,000원이었고요. 평균가 12,363원이었습니다. 자, 4월의 마지막 날이죠. 과일가치 경락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한 정보가 돈이다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동해등의 이야기 손윤희 정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동해등해가 친환경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곤충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좀 드렸었는데요. 이 농촌에서 신산업으로 동해등해를 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아까 송 기자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동해등해가 1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한다면 2차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이제 나오는 분변을 양질의 퇴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배설물이 작물 생산력을 높이고 또 토양을 개량하는 효능이 있어서 퇴비로 쓰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퇴비로서의 기능 말고 사료로도 가능한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섭취하고 대량으로 증식한 동해등의 유충을 건조시키면 사료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탁월한 영양 성분과 질병 예방 효과가 있어서 돼지, 양계, 어류 등의 사료로 현재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들어보니까요. 동해등해로 만든 반려동물 간식을 수출해서 또 인기를 얻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청주의 한 사회적 기업이 동해등의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면역 증가 등 기능성으로 차별화된 애완동물 프리미엄 사료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 세계적인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반려동물 프리미엄 영양식을 판매 중에 있고요. 일본의 아키다견 전용 사료를 만들어 해외 진출 역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청주 업체만 현재 좀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닙니다. 또 다른 농업회사법인 업체도 있는데요. 네. 동해등해를 구워 만든 반려동물 간식을 미국과 중국, 벨기에,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해 친환경 수제 간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2016년 기준 1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꾸준히 성장 중인 추세로 앞으로 동해등해로 만든 반려동물 간식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성장 추세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콕 집어서 동해등해가 반려동물 간식으로 인기를 좀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해등해는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으로 단백질 그리고 칼슘과 같이 동물에게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데요.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저도 동물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욱더 내가 키우는 식구나 다름없기 때문에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실 건데요. 이러한 심리와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를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바로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죠. 강아지, 고양이 네.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데 관심이 가고요. 아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동해등해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근데 동해등해 시장이 또 반려동물 간식 시장이 또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새로운 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좀 현재 마련이 돼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텐데요. 농촌진흥청은 사료곤충인 동해등해를 활용한 반려동물 간식 제조 기업이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진입하고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윤희 기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안정화된 사료용 동해등해를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증식 기술을 이전하고 또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또 동해등해 수출을 하려는 생산 현장에 대해서는 농식품 수출 관련한 정책 지원과 또 반려동물 사료
제품 개발 그리고 안정 생산 그리고 마케팅 관련 정보 지원을 통해서 수출 활로의 개척을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로 활발하게 수출 중인 청주 업체 역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 동해등의 취재 때문에 아까 이제 사육장에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네. 곳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사육장에서는 동해등에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사육장을 운영 중인 대표님은 동해등의 산업이 역시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보고 계셨고요. 실제로 쓰레기 처리와 사료 생산뿐만 아니라 동해등의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동해등의 취재로 전북 김제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화된 곤충 사육 공장까지 다녀오셨고 또 기사를 쓰기 위해서 아마 관련 공부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분씩 좀 해주시죠. 먼저 손 기자님. 네. 동해등해를 비롯해서 다양한 곤충 산업이 가능성이 있다는 산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농산업에서 곤충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과 또 농가 그리고 농산업에 진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 동해등이라는 곤충이요 굉장히 생소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직접 취재한 기자들에게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도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친근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또 네. 이 역시나 이 취재한 기자들의 애정도 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신 기자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 SNS를 통해서 농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소통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소통을 해주시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두 기자님 오늘 그 방송 처음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방송 출연하신 좀 소감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손 기자님. 그러게요. 이 MBS 한국농업방송이라는 곳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일단 처음 출연을 해서 너무 긴장되고요. 네. 긴장되는데 그래도 많이 편하게 해주셔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긴장을 안 하고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더 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편한 것 같고요. 네. 우리 정 기자님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 오니까 진짜 기자가 된 것 같고 오늘 이런 좋은 기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MBS 가락동 365와 오늘 함께해 주신 농촌진흥청 SNS 기자단 손윤희, 정시은 기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또 여기 MBS 한국농업방송 기자로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동해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채소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살펴볼 채소는 미나리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나리 오늘 80.2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81.6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1.3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5,998원이고요.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4,8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5,998원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6,310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어제가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등락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312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는 5,998원을 형성했습니다. 네, 미나리 4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인데요. 보시면 4월 24일부터 26일 때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26일 가격 18,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8,000원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7일 때 10,000원까지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28일 때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더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소폭 조금 하락세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죠. 15,000원의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해 이 기간에 가장 높았던 가격 그리고 올해 이 기간에 가장 높았던 가격 모두 11,000원대에 형성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4월 1일 때에는 지난해 시세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4월 1일이 가장 이 기간 중에는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올해 4월 1일 때부터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4월 6일 때는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시가가 더 높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올해는 하락세, 지난해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그래프는 다시 반전이 됐습니다. 자, 지난해가 더 높게 형성됐던 기간이 있었고요. 15일 때 반짝 올해가 조금 더 높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오늘까지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요. 5,998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시세 계속해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입니다. 경기 시흥시 4,212원에 거래됐고요. 네, 전남 나주시는 4,103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입니다. 4,212원에 낙찰됐네요. 네, 미나리 4kg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흥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15,000원을 형성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주시였네요. 10,000원으로 2순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안산시 단원구, 그 다음은 부천시 원미구, 마지막은 김포시였습니다. 김포시 5,200원에 가격을 형성했고요. 자, 평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5,762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나리에 대한 경매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분위기도 들어봐야겠죠?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이 가락동에서 이 채소에 대한 경매 상황 살펴볼 텐데요. 우리 스튜디오의 이 청년 기자단 때문일까요? 분위기가 좀 파릇파릇한 게 정말 봄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채소 바로 미나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향긋한 코로 한번 딱 들이마시면서 그 향에 취하고요. 또 그 맛에 취하는 미나리에 대한 경매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동안차가 미나리 경매사 괜찮습니다. 네. 아, 이렇게 가까이 안 오세요. 제가 가잖아요. 예. 예. 그나저나 좀 이렇게 좀 따뜻해지면서 사실 미나리 향이 취한다고 할 정도로 네, 우리 예. 미나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마련인데요. 되게 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경매 분위기 계속 좀 이어지고 있나요? 어때요, 미나리는요? 미나리도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조금 약간 추운 분위기입니다. 시세가 추워요? 예. 오늘은 장이 잘 돼야 네. 좋은데 따뜻한데 장이 조금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네, 뭐 좀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 예. 좀 어떤 거라도 전반적으로 좀 약간 좀 풀렸다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노안껏 지방 미나리가 이제 내일이면은 가락시장에 올라온 양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으로 이제 안전히 이동하면서 시세가 조금 소폭 네.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거봐요. 그나마 소폭이긴 하지만 좀 상승의 분위기를 지금 이어서 좀 타고 있다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앞서 깻잎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살펴봤는데 미나리 역시도요, 이 삼겹살의 단짝 친구입니다. 예,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지글지글 이렇게 고기 구워가지고 고기를 미나리 돌돌돌 말아서 어디로? 입으로. 네. 그럼 정말 진짜 그 느끼한 맛을 한 번에 잡아주는 게 또 미나리기도 한데요. 되게 좀 많이 좀 드시고 계시나요? 소비가 좀 어때 분위기요? 지금 봄에 이제 한 3월 달에서 4월 초 사이에 많이 먹고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안 먹어요, 요즘엔? 예, 요새는 네. 조금 주춤한 상태예요. 주춤해요? 예. 저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좀 우리 반입량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한 어느 정도 양이 좀 들어와 있어요, 미나리? 지금 들어온 양이 한 8톤, 이제 저 포대 미나리 같은 경우는 단미나리 같은 경우는 한 8톤 정도, 그다음에 박스 미나리 같은 경우는 한 20톤 이런 들어오고 있는데 저번 주 대비해서 포대 미나리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감소하고 박스 미나리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지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네. 뭐 좀 반입량이 조금 이제 소폭 감소한 이런 분위기를 지금 타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이유로 들 수 있을까요? 이제 지방 미나리가 이제 지방이 이모작을 하다 보니까는 뭐 나락가시 이제 조생종을 심다 보니까 빨리 작업을 끝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로 이제 출하 지역이 이동한
경기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이맘때가 이제 지역이 출하 지역이 좀 이동을 하면서 네. 그에 따른 좀 소폭 감소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좀 경락가가 살짝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반량이 좀 줄어들면은 가격이 좀 상승하기 마련인데 예. 지금 경락가 어느 정도 좀 형성한 상황인가요? 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2,000원대에서 한 3,000원대 유지됐는데 이번 주에는 지금 한 3,000원대에서 한 4,000원대, 상머리 같은 경우는 한 5,000원대까지 지금 박스가 유지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 주하고 거의 동일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부산 쪽에서 지방 미나리가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 다음 주쯤에 이제 주중에 거의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 주부터 조금 상승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도 상승의 여지까지. 그래서 지금 뭐 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0원 정도 우리가 지금 시세 평균 시세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경매사님 이 정도 미나리 시세면요, 좀 산지에서 받아들이는 정도의 가격 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산지에서 지금 생각하는 시세가 3,000원이면은 인건비, 지금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해가지고 인건비 정도 그 정도밖에 시세를 갖다가 형성한다고 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는 3,000원 시세 정도면은 이제 인건비 주면 없는 정도. 예. 그래서 이런 말씀 그렇죠. 우리가 산지에서 우리 미나리 인건비 벌려고 우리가 지금 미나리 키운 거 아니잖아요. 예? 어느 정도는 좀 돼야만이 그나마 그래도 좀 우리 산지에서 좀 미나리 키우신 우리 농민분들이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될지 어느 정도 시세 나와야 돼요? 한 4,000원에서 5,000원대는 최소 나와야 지금 생활비 정도 지금 생활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고가가 이제 한 5,000원 정도 이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품 정도 시세가 좀 꾸준히 나와줘야만이 그래도 우리 산지에서 좀 힘낼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 높은 시세를 받는 미나리를 우리가 좀 더 점검해봐야 될 텐데 미나리 준비해 오셨죠?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경매사님. 예. 예. 미나리 여기 보시면은 와, 지금 정말 잘 되는 선별이.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미나리가 이렇게 상품이 어느 정도는 일정에 좀 골라야 되고요. 이게 지금 또 날씨가 일조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나리 자체가 좀 대공이 이런 식으로 조금 가늘게 가늘어요. 예, 이렇게 가늘게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대공이 이렇게 알이 차 있고 서 상태에서 좀 상품이 이렇게 작업이 골아야 되고 안에 또 잎이 보면은 일정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조금 전잎 같은 게 이제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전잎 같은 게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 보면은 여기 이제 키가 보면은 생물이다 보니까는 작업이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건 짧고 하는데 작업 밭 자체에서도 한 밭 자체에서도 짧고 길고 갑니다. 근데 그 작업을 갖다가 선별을 해서 짧은 건 짧은 것대로 긴 것은 긴 것대로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끈이다 무슨가 그걸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오면은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신 이 정도 미나리가 지금 거의 최상품의 미나리다. 예.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중도민들의 구매력은 좀 어때요? 예. 지금 구매력은 대상인들 위주로 해서 많이 가고 소상인들은 거의 이제 뭐 한두 매지 사고 빠지는 그런 지금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제 거니까 주실래요? 지금 대상인 위주니까 좀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에서는 좀 그래도 대량으로 좀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여전히 좀 소상인은 좀 어떻게 구매가 좀 약한 거예요? 예, 예. 구매 자체가 이제 좀 약하고 그냥 구색 잡기입니다. 소상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가 그만큼 지금 현재 소비 분위기는 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미나리는요? 미나리가 한 몇 년 전부터 해서 기호식품으로 네. 많이 그냥 바뀌다 보니까는 소비 자체는 들고 하실래요? 네네. 지금 크게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세먼지다 이거 해가지고 몸에 이제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홍보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나리가요, 우리 그 매운탕에 예. 딱 그냥 미나리만 그냥 듬뿍듬뿍 넣으면은 그 시원한 그 특히 지리, 예. 복지리의 그 미나리 그것도 좋고요. 예. 전 또 좀 이렇게 도토리 묵에다가 미나리 쫑쫑쫑 썰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좀 이렇게 매콤하게 이렇게 양념해서 먹어도 지금 이맘때 참 입맛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참 별미잖아요. 예. 네, 경매사님은 또 이제 미나리 전담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 주로 드세요? 예. 저는 그냥 고기에다가 아유. 쌈 싸면서 그냥 많이 예. 먹습니다. 거기다 한 잔 더 하시나요? 한 잔 당연히 하죠.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 우리 미나리 향이 취한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미나리고요. 경매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건강을 위해서 요즘 미나리 즙이 또 그렇게 또 많이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미나리 즙이 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나리 이게 지금 한 5박스 정도 들어가야 그 미나리즙 한 박스가 거의 나옵니다. 이게 좀 5쌍 정도 들어가야지만은 예. 그렇다면은 중도매인들이 가장 좀 선호하는 미나리라면은 어떤 미나리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중도면들이 선호하는 것은 작업이 고르고 네. 그다음에 속박이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이 이제 좀 깨끗한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뭐 구매할 때 우리 중도매인들이 가장 또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중매인들이 지금 뭐하는 건 일부 소비자들이 네네. 이제 상품을 사가서 네. 이게 물건이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그걸 사가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중간산인들이 판매하는데 중매인들이 사가지고 이제 이게 하자 물건에 하자 걸리고 뭐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도 그 물건에 대해서 아예 반감을 가집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그 상품에 대해서는 아예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제 건데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속박이에요. 우리 중도매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속까지 꼼꼼히 챙겨 본다는 사실을 우리 산지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짧은 게 하나만 껴 있어도 신뢰가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제 값을 받기가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말 그대로 좀 출하 전략이랄까요? 좀 힘낼 수 있는 돈 되는 정보를 좀 함께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돈 되는 정보라고는 네. 지금 돈 되는 정보라고는 지금 물건 이제 갖고 오시면은 이제 경기도에서 개인이 직접 가지고 오거나 용달로 해서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보면은 용달차 앞에 보면은 엔진이 있습니다. 밑에가 네네. 그 엔진 부분이 열이 받으면은 이제 거리가 1시간에서 한 2시간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나리 갖다 이렇게 그대로 그냥 없이 밑에다 뭐 안 깔고 그대로 갖고 오면은 이게 열이 받아서 익어버리거나 그게 조금 이게 나중에 짓물러버립니다. 금방.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판자나 뭐 파레트 같은 걸 좀 깔아가지고 열을 갖다가 좀 최소화 시켜주면은 좀 여기 와서 그래도 네. 시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세를 받는데 또 좋은 정보입니다. 왜냐면은 열심히 우리 미나리 잘 키웠는데요. 우리가 또 좀 차량 그 엔진 부분에 열이 가해 좀 이동 중에 얘네들이 지금 짓무름이 지금 심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잘 좀 작업을 하시고 밑에 좀 꼼꼼히 열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이번 주 좀 그래도 분위기 이렇게 좀 전해주셨는데 주후반으로 갈수록 이 분위기 계속 이어질까요, 경매사님? 네. 예, 이어질 걸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가격 좀 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상태로 좀 이어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상승의 여지까지 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미나리 소식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나리에 대한 경매 상황 여기까지입니다. 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좀 분위기는 그렇게 썩 나쁜 정도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지금 시세가 한 3,000원 정도라면은 그래도 4,000~5,000원은 올라줘야만이 우리 산지에서 그래도 미나리 키울 정도 힘이 나는 가격대라고 합니다. 미나리 좀 많이 드시고 여러분 건강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나리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옛말에 처갓집 세배는 미나리 강회를 먹을 때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 봄에 이 미나리가 맛있잖아요. 봄 그렇죠, 미나리가.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미나리 맛있을 때 이맘때 미나리 핑계 삼아 처갓집 한 번 더 간다, 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경철 씨도 미나리 한 단 사서 처갓집 가보시죠? 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사랑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미나리로 레벨업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채소 미나리 경매 상황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깻잎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584원에 판매됐고요. 네, 어제보다 2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미나리 1kg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7,271원이었네요. 어제보다 82원 떨어진 가격이고요. 네, 청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708원에 판매됐습니다. 이 가격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310원입니다. 평균가 어제보다 51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 알려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7,963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4,288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 2,007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 마지막으로 1,914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요. 오늘은 좀 봄 날씨였는데 네. 내일은 오후 한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내일이 지난 후에 어린이날이죠. 이 황금 연휴까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번 황금 연휴를 겨냥해서 각 지역별로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 날씨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촌진흥청 SS 기자단 정시은 손윤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 방송에는요, 양배추와 감자 관련한 소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